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앞선 뉴스의 재구성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문이 막히면 개인적인 일탈을 꺼내드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국정원도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어제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방대한 활동이었음을 입증할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참석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기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유포를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네. 트윗 글이 이제 5만여 건을 넘어서 121만여 건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추가된 것이요. 예. 네. 이 121만 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첫 번째로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상부의 기획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로는 트윗 글 작성이나 리트윗 정도를 넘어서서 보시라는 자동 전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략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포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것은 사이버 삐라를 수백 수천 장씩 순식간에 복사해서 뿌렸다, 이런 취지고요. 네. 이렇게 사이버상의 노출 빈도와 전파력,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특정한, 그러니까 이미 하나 만들어 놓은 그 게시글을 무한 복제해서 막 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용들도 다양하게 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수법을 썼다, 뭐 그런 내용이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자동으로 유포되게 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개인이 직접 작성을 하려면 이제 창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시간도 걸리고 글 횟수가 작을 텐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사이트, 다른 사람의 그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트위터 리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네. 트윗 애드원즈라는 그 트위터에서의 그 일정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의 글들을 사전에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자동으로 그 글들이 인용해서 트위터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일베라는 곳, 그 다음에 좌익척살, 종북지와 단호히 싸워 나간다는 기치를 내건 대한민국 애국보수주의 연합, 네. 세이프 코리아, 뭐 이런 그 인터넷상의 그런 그 단체가 있고요. 변희재시 유명하죠. 근데 변희재 등과 연계된 뉴데일리라는 사이트, 데일리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어떤 종북 극우 사이트, 종북 뭐 척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극우 사이트 네. 외에도 이제 박근혜 박정희 추종 모임, 뭐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박근혜와 함께, 박사모 카페,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 또 반대로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비난적인 글들이 집중됐던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트위터로 자동으로 전송되게 국정원이 이른바 다리를 놓은 것이네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트위터리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에드원즈에서 만드는 모임 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트위터 당. 그걸 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트위터 당. 그럼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봇이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봇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령 계정인데요. 그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자동 전송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봇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트위터 피드와 트윗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트위터 피드는 미리 연동시켜 놓은 다른 사람 운영 사이트, 글, 카페, 블로그 글들을 봇 계정을 통해서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자동으로 전송 유포하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트위터 덱이라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계정에다 글을 작성하면 미리 연동해둔 다른 유령 계정에 동시에 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령 계정을 100개를 연동해 놓으면 한 건의 글만 작성해도 자동으로 100건이
순식간에 유포되는 거죠. 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리트윗 안 해줘도 곧바로 100건 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저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국정원 요원이고요. 네. 제가 신뢰하는 사이트들을 미리 특정을 해놓습니다. 네. 뭐 뉴데일리, 데일리안, 뭐 일베라는 게시판, 그리고 또 무슨 박사 뭐 카페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다 연결해 놓고 이것을 이제 트위터 피드라는 것으로 30분에 한 번씩 이 언론 매체나 이 계정 이 게시판 등에 올라오는 글이 자동으로 제 보스로 이 트위터 피드로 제 이름으로 다시 유포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것이 트윗대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계정으로 유령 계정으로 가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뉴데일리의 기사가 제가 설치해 놓은 그 보스에 따라서 제가 연동해 놓은 다른 계정으로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예. 네.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네. 수동과 자동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보고 거기서 골라서 뭐 부분 복사 뭐 해서 인용해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리트윗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전파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남의 글이 자동으로 글이 올라오고 자동으로 또 100건 이상의 그 유령 계정으로 유포되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럼 뭐 국정원 요원들이 특정한 언론 예를 들면 무슨 일보, 조선일보라고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기사를 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예. 그 국정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0.4%에 불과하다. 네네. 그럼 어제 그 기자회견으로 이 주장은 거짓임이 이제 명백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정원의 주장은 네. 자기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 직접이라고 하는 표현과 작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작성을 창작하여 수동으로 작성한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전파 프로그램 통해서 자동적으로 유포하게 만드는 거 요거는 직접 수동으로 창작해서 작성한 건 아니지만 네. 미리 연동시켜 놓은 순간에 퍼날라서 작성되게끔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창작이건 기계적 프로그램으로 퍼날랐건 다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직접 작성 글만 주장해가지고 몇 개 안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보 프로그램이 가동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작년 총선 2012년 4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4월이 되기 전에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대선 때까지 이어졌는데 심지어 대선 투표 당일인 12월 19일까지도 대량으로 유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들이 총선과 대선이라고 하는 그 선거 국면에서 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리 연동을 시켜놓은 그런 그 언론 매체나 그 게시판에 이른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올라와도 자동적으로 유포가 되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연동시켜 놓은 그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들이 다들 그런 극우 성향의 종북 척결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야당을 지지하는 글이 기본적으로 애초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어떤 이야기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서운하다, 뭐 이게 좀 그건 아쉽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가끔 이제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이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글도 자동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박근혜 지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야당 지지도 아닌 그런 애매한 글들이죠. 네. 근데 그런 글들이 가끔씩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게 봇 프로그램 이용해서 사전에 거르지 않고 바로 자동으로 올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언뜻 보면은 무작위로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지만 그 무작위 대상이 되는 사이트들은 박근혜 후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당 후보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트들을 엄선해서 프로그램을 돌렸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전에 엄선했다. 네. 연동시켜 놓은 프로그램 그 사이트들을 미리 엄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미리 엄선했다는 부분이 과연 국정원 직원들이 개개인이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엄선하고 그 사이트 작성자들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의 트윗들이 돌아다녔는지 짐작할 만합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1차 공소장 변경 때 했던 내용들처럼 그렇게 좀 이제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가 눈물을 자주 흘리더라. 눈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이런 식의 비방하는 글들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NLL이 주로 이슈가 됐을 때 NLL은 피로 지킨 생명선인데 문재인이 NLL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30분 단위로 자동으로 유포가 되게 그런 시스템을 짜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번 그 프로그램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나 유포가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이제 트위터 태그로 만들 수 있는 유령 계정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제한적으로도 가능한데요. 네. 이게 어쩔 때는 수십 개, 어떨 때는 많게는 수천 개가 한꺼번에 유포됐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이제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려운데 적을 때는 적고 많을 때는 굉장히 많게 유포가 됐습니다. 네.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에 반영시킨 121만 건의 트윗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 수치가 뭐라고 할까요? 확인된 것만 이건 게 아닌가?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정원 직원이 이제 수동이든 자동으로 이렇게 올린 글만 네. 확인된 게 이제 121만 건이고요. 네. 그 외에도 더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제 워낙 지금 현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 검찰에서도 확실한 것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21만 건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유포가 됐을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리트윗됐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외부 조력자인데요. 네. 민간인 외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외부 조력자들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오면서 사실상 국정원 직원처럼 활용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올린 글은 이번 공소장 변경하면서 이제 뺐습니다. 왜냐하면 입증하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니까 일단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방대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대선 직전에 후보들 토론이 3차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이 봇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실상이 어땠습니까? 단독 TV 토론했던 이제 11월 26일 박근혜 후보. 네. 그리고 12월 4일 날 3자 토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한 직후에 이제 하루 사이에 1,800건, 3,160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유포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으니까 이 TV 토론 후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평소에 이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하루에 네. 유포됐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 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폭증한 셈입니다. 이제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아무래도 국정원이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선 당일에까지 활동을 했다면 참 그런 것들이 진짠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때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생긴 직후에 댓글은 사라졌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댓글이 발각되니까 댓글 부분은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트윗글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트윗글은 뭐 그 뒤로도 계속 왕성 활동하는데 17일 날고 댓글녀 사건 발표 나고 하기 전후로 그 댓글 사건이 뭐 조작이다 내지는 뭐 거기서 항상 인터넷에서 떠들어 논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잠금이냐 감금이냐. 네. 잠금 당했다, 뭐 인권 유린 당했다든가, 뭐 이런 댓글녀를 옹호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윗글은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그 뒤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셈입니다. 네. 뭐 댓글녀를 옹호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박 후보 캠프의 그런 입장을 옹호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은 어제 기자회견 하신 다음에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반응을 했는데, 자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한 121만 건 중에 93%인 112만 건 정도가 정치 관여, 선거 개입 관련이 없다. 네. 그런 글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종북 척결 이런 차원의 일환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저희가 야당 법사위원들이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방하는 내용들이 맞았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증거를 내놔도 국정원은 지금 할 얘기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서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신데요. 이번 국정원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예, 처음에 국정원 사건이 댓글 사건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댓글 한 70몇 개인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댓글 몇 개 가지고 그게 무슨 조직적 짓이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 댓글 몇 개에서 트위터 글까지 있었다. 네. 그리고 그 트윗 글이 5만 건을 넘어서서 121만 건이다. 그리고 그 121만 건이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된 거다. 네. 이런 점들이 나온 이상 이게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하에 벌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된 셈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법원이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